자 봅시다. 자, 뭐 항상 fx가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래도 다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거라 식으로 풀면 어렵진 않아요. 맞지? 그래서 그냥 x제곱 더하기 3, 2, kx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요게 모든 실수 x라는 해를 가지면 된다. 어서와 어서와. 뭐야, 손풍이 왜 이렇게 커? 더워서. 괜찮아. 얼굴이 조금 더 크긴 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뭐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말로 변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 0보다 크다. 됐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길 바란다. 얘는 항상 x축 위에 떠있길 바란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안 만나야 되니까 x축이랑. 그래서 k의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단 크고 6보단 작다. 사이 몇 개? 7개가 답이 맞습니다. 자,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뭐 어렵진 않고 그냥 부등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 자, 근데 나는 얘를 좀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해요. 아이디어는 또 동일한 건데 자,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때? 혼나야지, 그치? 맞냐, 성환아? 자, fx의 그래프는 y절편이 3이고 x축이 대칭축인 2차 함수 형태. 이렇게 생겼어. 자, 문제는 누구? gx야. gx는 어떻게 생겼니? k,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대신에 뭐를 알아? 기울기 모르지만 뭐는 꼭 지나. k에 관계없이 1,0을 꼭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기억이 좀 나셔야 돼, 공통수학 2에서. 그치? 그래서 얘는 어때요? 1,0을 꼭 지나는 직선이거든. gx는. 야,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기면 문제에서 말하는 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키고 있지. gx보다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된대, 그래프가. 그치? 이해 가요? 그러면 언제가 최대야, k 값에? 접할 때. 자, 이 점을 꼭 지나야 돼. 1,0 맞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접할 때가, 이때가 뭐야? k의 뭐 기울기 최대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상한값? 상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저 핑크색일 때보단 작아야 돼 라는 뜻인 거지. 자, 마찬가지로 언제? 반대편도 있단 말이야, 접하는 순간이. 이해 가요? 이때가 뭐야? k가 될 수 있는 하한이죠. 이거보단 커야 돼. 상하는 위에 한 개, 하한은 아래 한 개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울기 값이 있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 값. 마찬가지 위에서 나오는 k 접선의 기울기 값이 있을 거야, 그쵸? k는 그 사이 값이어야 된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겠지. 얘가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괜찮니?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돼? 얘도 서로 갖다 판별식 능령하면은 뭐뭐 나오는 거야? 저기서 나왔던 k 값들이 사실은 요게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기울기 6, 이 보라색이 기울기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 그래서 그 사이의 값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k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 뭐 해석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프로도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 3637.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네, 봅시다. 36번. 자, 일단 주어진 2차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대. 그럼 항상 0보다 크다니까 그림이 다음과 같이 떠 있어야 되고, 맞지? 그래서 요 그림이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부등식은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래서 m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지, 그치? 그럼 너희는 생각을 해야 돼. 얘는 m에 관한 1차 부등식 형태야. 기억나요? 어떻게 됐었던 거죠?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 이렇게 생긴 거. 처음에 배우는 거, 부등식, 그치? 얘가 어때야 된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즉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와야 돼.
그렇게 특이한 애가 나오려면 무조건 A가 0이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된다고 했었던 거지. 그치? 기억나죠? 얘도 어때? 모든 M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M 앞에 붙은 이걸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요게 0이 돼줘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0 곱하기 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음수다. 이게 성립해야 돼. 요게 항상. 됐죠? A 얼마? 1. B는 얼마? 1보다 큰 자연수 최소값 2가 맞겠지. 그래서 됐죠? 자, 37번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니? 37번 문제 어떻게 바꿔줘야 돼? 우리 해가 없다를 배운 적이 있나? 없잖아. 그럼 뭘로 가? 영보다 크다를 했더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 그치? 반대로 말하면 뭐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요거의 해가 모든 실수란 뜻이지. 항상 생각.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큰 게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아는 걸로 바뀌었네. 자, 이렇게 식이 x제곱 앞에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뭐라고 했지, 승원아? x제곱 앞에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문제를 읽어야지. 그치?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어? 2차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니까 이건 0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쵸? 2차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A가 1이면 0 곱하기 0 더하기 0 빼기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거의 해 모든 실수 맞냐 틀리냐? 맞잖아. 마오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됐어? 그러면 만족하는 A값 하나 찾았다. 모든 실수 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해가. 됐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해줘? 요 2차식, 이제는 2차식이야. 얘가 어떻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또는 접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A-1이 음수, 즉 A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 됐어? 위로 볼로. 그랬을 때 접하거나 안 만나야 돼. 짝수 판별식. MI1의 제곱 곱해서 빼면 플러스 5MI1.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접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을까? 이걸 또 전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그럼 안 돼. 인수분해 돼. 묶여. MI1로. MI1로 묶으면 MI1에 뿔 오니까 뿔 4가 되겠죠? 됐어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 사이값 형태 마사부터 1까지.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이제 뭐가 빠져야 돼?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온 범위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케이스의 답.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을 때 A는 1도 됐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A가 1이거나 또는 A의 범위가 마사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써야 정확하겠죠. 답은 4번. 야, 38번은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연립부등식의 해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 뭐라고 했죠? 겹치는 게 해잖아. 그치? 근데 그 해의 부등호 모양을 봐. 등호가 있고 없고가 있을 거야. 맞지? 자,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1과 4는 왼쪽 식에 대입을 할 거야. 지혜야, 마이너스 1은 위의 식에 대입해서 성립할까? 아래 식에 대입해서 성립할까? 그치? 등호가 없는 거. 그치? 그 아래 식에 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는 0, 방정식의 해. 4는 위의 식에 대입해서 16 빼기 8 더하기 a는 0 해서 a값 b값 찾는 거겠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얼마? a는 얼마 나올까? 위에 4 집어넣으면 마8. b는 아래에 마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5 곱해서 답은 40. 간단하죠? 오케이. 3940 한 번에 합시다. 네, 보자. 자, 39번은 일단은 이거 해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위에 놈의 해는 마1과 3 사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잡지?
맞죠? 그 다음에 아랫놈의 해도 A랑 A 더하기 2라서 A가 더 작겠지 당연히.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이 가셔야 돼. 자, 부등식 해 나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웬만하면 뭐라고 했지? 대칭성 아니면 길이 일정. 그런 말 안 했어? 했어? 안 했나? 자,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이 2야. 길이 2밖에 안 돼. 근데 위에 놈은 길이가 4란 말이야. 구간의 길이가. 위에 게 훨씬 더 큰 범위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수직선의 표기를 할 때 다시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수직선의 표기를 할 건데 당연히 정해진 놈부터 요렇게 좀 길어 얘는. 됐을까? 그 다음에 아랫놈을 체크할 때는 길이가 2, 좀 짧아. 야, 만약에 요렇게 형성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맞지? 그럼 처음으로 언제 겹치는 게 생길까 얘들아? 요 구간을 점점점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A 값을 키워가 보는 거야. 알겠지? 언제 처음으로 겹치는 게 생겨? 누가? A 더하기 2가 얘를 역전했을 때. 요 A 더하기 2가 마일보다 클 때.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무조건 A 더하기 2가 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마일보다 커져야 일단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생길 거야. 이해 갈까? 야, 근데 문제는 야, A가 계속 커져서 이렇게 되면은 지혜야, 해가 존재해 안 해? A가 3을 넘어가 버리면 안 하지. 저 영역이 계속 움직이다 넘어가면 안 생기 해가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A는 절대 3을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A는 3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필요해.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됐어요?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는 마3보다 큰데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정수 A의 개수는 양쪽 빼야 되니까 빼고 1 빼면 5개라는 답이 얻어지겠죠. 괜찮을까요? 됐죠? 오케이. 자, 40번 문제는 요놈 해 나올 건데 마8부터 마6이라는 해가 나오지. 맞아? 얘는 몰라. A가 마이너스 A가 클지 2A가 클지 몰라. A가 양수란 보장이 없으니까. 맞지? 오케이. 그럼 내비 두시고 얘는 첫 번째 식이랑 똑같이 생겼네. 됐어? 우리 연립부등식에는 얘랑 겹치는 걸 써서 답으로 쓰는데 그게 요놈의 해랑 똑같다며. 맞아? 그냥 뭐야? 이거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즉 이 아래식의 해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아랫놈의 해가 될 건데, 그치? 이 위에 있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얘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잠깐만.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해가 몇 종류냐? 승원아, 혹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 종류는 크게 몇 가지야? 그렇지, 세 가지죠. 그쵸? 어차피 네 목소리 안 들어가. 그냥 맞은 걸로 하는데. 자, 왜 세 가지지? A가 양수, A가 음수, A가 0일 때도 따로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모든 케이스 생각하려면. 그치? 그래서 케이스 나눠보는 거야. 첫 번째, A가 0인 거, 특이한 거부터 합시다. 야, 만약에 A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은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거든? 맞아요? 이건 뭐 빼고 다냐? 뭐 빼고 다? 이거는 X가 0 빼고 모든 실수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A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이 식은 성립하지. 그럼 이 범위는 0 제외하고 이렇게 생긴 거야. 0보다 큰 쪽이랑 0보다 작은 쪽. 됐어? 그럼 얘를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마8에서 마6인데. 됐어요? 내가 원하는 답에 들어간다고. A가 0일 때도. 이해 가요?
네. 자, 두 번째. A가 양수면 어때? 쉬운 거부터 하자. 자, A가 양수면 요놈의 해가 어떻게 되죠? 이건 해가 마이너스 A고 얘는 2A잖아. 0 되는 값들이. 그치? 그래서 벌어지는 모양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모양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A가 양수면 여기가 2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된다고. 됐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2A보다 크다가 되겠죠. 괜찮을까? 근데 2A는 양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거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2A보다 크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영역에 뭐가? 요놈이 포함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8에서 마6은 여기 사이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래야 포함되는 공통 부분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6보다 어때야 돼? 이 케이스는? 마6보단 마이너스 A가 크거나 같아야겠지. 커야겠죠? 얘는 색칠되어 있고 얘는 색칠 안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니?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A는 6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클 때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0이라는 값이 나왔던 거고. 괜찮니? 자, 마지막 A가 음수인 케이스는 어때요? 자, A가 음수면 요번엔 숫자의 위치가 정반대일 겁니다. 2A가 음수고 마이너스 A가 양수겠지, 요번엔.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에 마8과 마6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마6보다는 2A가 커야 돼요.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A는 어때야 돼? 마3보단 크다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뭐보단 작아? 0보단 작다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총 3가지인데 0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다 만족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는 합쳐서 써도 된다 가 되겠죠. 답이 5번이었다. 좋아요. 지금 딱 커트하고 쉬었다 합시다. 2번 쉬자고. 네, 자 보자. 사하나 사둘 빨리 볼게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만족하는 정수,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내가 두 번째 식을 풀어보니까 이런 범위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 안엔 정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뭐 아니면 뭐야? 2랑 3밖에 없잖아.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위에 걸 만족하고 둘 중에 하나는 위에 걸 안 만족한다는 뜻인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케이스는 2를 대입했는데 식이 성립하면 3을 대입했을 때는 식이 성립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어차피 K에 관해서 1차 부등식 2개 연립이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1보단 크거나 같고 K가 얼마보단? 3분의 7보단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겠죠. 위에 거 그럼 정리해서 쓸게요. 2를 집어넣었을 때 반대로 성립하지 않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지, 주어진 식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이때는 어때요? K의 범위가? K는 1보다 작은데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 안 해? 성립할 수가 없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K의 범위가 1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단 작다가 돼줘야 돼서 답은 3분의 15번이다. 됐죠? 자, 오히려 42번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주어진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의 해를 완벽하게 제시해 줬어요. 맞지? 근데 우리 B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요놈의 모양을 모르는데 뭐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3부터 B까지. 또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 B가 3인 건 불가능하겠죠, 솔직히. B부터 3까지. 자, 내가 위에 거랑 겹치는 걸 쓸 건데 4부터 7이 되기를 원하거든? 얘는 4부터 7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4가 여기 있잖아.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지, 처음부터. 그치? 이해 가요?
그래서 4부터 7이라는 건 여기에서 생겨. 얘랑 첫 번째 식이랑 겹치는 거랬더니 4부터 7이 나와야 되니까 요 놈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만 할 거야. 그래야만 이 겹치는 게 4랑 7이겠지. 됐어? 여기에 4, 여기에 7. 그래서 A는 9, A는 7, B도 7. 답은 14. 자, 이제 과부종 문제 하나 있을 거고 43번 과부종 문제 한번 할 수 있는지 보자. 43번 한번 오랜만에 식을 세워보세요. 자, 봅시다. 체크해 볼게요. 문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승원아, 자동차 대수가 문자냐 사람이 문자냐? 그렇죠, 승합차죠. 그래서 승합차를 X대라고 가정합시다. 전체 개수가. 됐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승합차인데 몇 명씩 타면 몇 명이 남아, 사람이? 7명씩 타면 2명 남는다며, 그치? X대에 7명씩 다 타. 그래도 2명이 남아. 이게 뭐야? 사람 수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게 돼요. 사람 수는 7x 더하기 2다.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자, 승합차 몇 명씩 타지 이제? 9명씩 타는데 승합차가 몇 대가 남아? 한 대가 남아. 자, 잘 봐. 그럼 남은 승합차가, 얘는 그냥 이거 풀이법 한 번만 보면은 다 풀 수 있어. 한 대야. 맞지? 그럼 내가 9명씩 탄, 즉 사용한 승합차는 몇 대야? 사용한 승합차 몇 대지 얘들아? 총 X대가 있는데 한 대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사용한 승합차는 X 빼기 1 되지. 됐어? 더 중요한 거. 꽉 찬 승합차 몇 대니? 그치. X 빼기 2대다. 요것만 잡을 수 있으면 끝. 마지막 승합차에는 한 명만 타더라도 사용한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사람 수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 일단 9명씩 꽉 차. 맞아? 최소 1명 이상 타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사람 수가 될 거고, 사람 수의 최소값, 사람 수의 최대값은 9명씩 꽉 차고 나머지 한 대에도 9명이 다 탈 수도 있는 거잖아, 맥시멈. 됐어요? 이렇게 부등식 만들고. 그럼 뭐 해주면 돼? 연립. 어떻게? 대입. 여기에다가 내가 처음에 구해놓은 사람수 대입하면 그냥 끝. 그래서 결론 9x-17 7x 더하기 2 9x-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양변에서 9x를 빼고요, 2도 빼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x 2를 빼면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괜찮나? 마이너스 2 나눠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2분의 11 2분의 19 승합차 대수. 자, 그럼 승합차 대수가 최소는 몇 대? 5.5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6대. 답은 2번. 이건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44번 마무리 빨리 풀어볼게요. 네, 뭐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요. 자, 우선 운송거리 100x km당 다 비용이 다음과 같대요. 그치? 그럼 비용 한번 좀 살펴볼게. 얘들아, 가까운 거리는 누가 제일 싼 거야? 저 식 봤을 때. 다시, 가까운 거리라는 건 x가 0에 엄청나게 가까운 숫자면 돼. 아주 작은 숫자, 그치? 맞아요. 그럼 누가 제일 싸? 트럭이 제일 싸다. x를 0, 그냥 x에 0만 대입해봐도 보이잖아. 4, 16, 32에서 출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프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트럭은 4에서 출발이고요. 철도는 16에서 출발이고 배는 32에서 출발이야. 맞지? 그래서 배는 기울기 1씩 증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증가할 거야. 드는 비용이. 근데 철도는 16씩 증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증가할 거야. 3씩 증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트럭은 처음에 엄청 싸지만 2차 함수기 때문에 곡선이니까 언젠간 둘 다 역전하게 되어 있어. 괜찮니? 내가 원하는 영역은 어디야? 내가 원하는 영역은 자, 저 둘이 같다 하면 x가 아마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네요.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식으로 가겠네. 2차 함수가.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인가? 무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얘가 철도가 가장 쌀 때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거일 때 x값 구해달라는 얘기지. 쉽게 말했어.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빠르겠죠. 언제 만났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언제야? 철도랑 얘랑 얘가 만날 때지. 서로 같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일 때 잘못 그렸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거 2일 때 아무튼 이렇게 나오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식으로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프 상황은 알겠으니까. 그냥 결론은 뭐예요? 그냥 철도가 다른 놈들보다 가격이 덜 들어가는 x 범위 찾으라는 얘기죠. 철도가 다른 놈들보다 쌀 때니까 등호도 있으면 안 돼. 싸다라는 건 확실히 적다, 작다라는 뜻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x의 범위 위에 건 뭘로 나오니? 첫 번째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0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보다 작다? 6보다 크다? 맞아요. 두 번째 아래 건 x가 얼마 나와? 8보다 작다 나오니? 그래서 서로 겹치는 x의 범위는 6보단 크고 8보단 작다가 나오는 것 같네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거리는 x값이 아니라 거리는 100x였으니까 600km부터 800km 사이가 돼서 그 구간의 길이는 답이 200이 되겠죠. 오케이. 야, 바로 시험 보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죠. 오케이. 17문제 한번 바로 봅시다.